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 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급락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저점은 아직 깨지는 않았다. 그러면 지금 흘러내리는 상황이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생각이 되는 건 맞겠지만 저점을 깨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깨기 전까지는 그냥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실적을 동반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점. 뭐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포함하고. 네, 그리고 그 LG화학이 이제 거품이 빠지고 LG에너지솔루션으로 들어갔던 돈들이 청약이 끝나고 이 미청약된 부분이 회수가 되면 이제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을 것인데 거기까지 그 안에 해외 증시가 반등을 한다면 이중 바닥 형태로 잘 마무리하는 쪽에 무게를 둘 수 있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선물 매수했다가 여기서 지금 뭐 그나마 한 계약 해서 다행이긴 한데 그동안 벌었던 거 다 까먹고 아까 장중에 마이너스 130만 원 정도 돼서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130만 원이란 건 앞에 딴 거 다 퉁치고 예, 그거여가지고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더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뭐 코스피 종목처럼 접근을 하는 거라서 뭐 설마 뭐 유지 증거금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떨어진다 돈 더 넣고 계속 버티는 걸로 이렇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 관련주들의 평가가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금리 인상 수혜주들의 또 반응이 좋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거품주들은 빠지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원자재나 재료의 수혜를 받는 원자재나 금리 인상 수혜주들은 또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시장은 정상이다. 지수는 비록 빠졌지만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청약 증거금이 돌아오는 시점부터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그럼 그때까지만 잘 버티면 되는데 그때까지 저점만 안 깨면 기간 조정의 성격을 이어가는 예, 그런 과정으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 지수. 예, 코스닥은 급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다른 게 있다면 코스닥은 코스피하고 달리 삼성전자와 같은 실적을 동반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그램이 오늘 하락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반등하면서 자리가 뒤바뀌긴 했지만 둘 다 뭐 실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예, 특히 오늘은 약간 방어적인 성격이 컸다고 볼 수 있는 게 신라젠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주가가 내렸다면 걷잡을 수 없이 망가졌을 텐데 이런 시기에 또 적재적소에 방어가 되니까 그나마 지금 주가가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신라젠 재무제표를 보면 지금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 시가총액 10조 넘어갔던 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냐 요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코스닥은 그런 기대감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과하게 반영되고 예, 그런 또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품이 낀 종목들에 대한 접근은 아주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은 또 코스피하고 마찬가지로 저점을 아직 깨지는 않았는데 요거 깨고 나면 분위기가 아주 나빠질 수 있으니까 뭐 미리 걱정을 하지 말되 10월 6일 저점 그러니까 요 921을 깨고 나면 조금 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깨지 않으면 거품주하고 그나마 예, 정상적인 종목하고의 어떤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의 하락이니까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라젠 상장 폐지를 통해서 예, 제가 그래도 뭐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잘했다는 건 아니고 예, 신라젠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한창 요 시세를 낼 때 요걸 찍고 이제 내려갈 때 만약에 제가 이 신라젠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 수도 있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타이밍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시가총액 10조가 되는 종목이 유지할 수 없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인 만큼 그 안에서의 대응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간으로 봤을 때 2017년 말이지만 2017년 말에 매출 100억도 안 나오고 마이너스 500. 뭐 저는 나름대로 제 법인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이런 걸 보면 도대체 이거 뭐 저보다도 못한 그러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요 시점에서 뭐 증자나 이런 걸로 조달한 자금으로 자기 자본은 많이 있었지만 요거 한 3년 동안 지나가니까 다 까먹고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올해는 자본 잠식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본 잠식 상태에서 상장 폐지가 안 된다면 할 수 있는 게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인데 이미 거래 정지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뭐 작년 매출 17억입니다. 이건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종목을 상장시켜준 것 자체도 문제고, 그리고 팩400이 사기인 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알면서도 저랬다는 것도 문제고, 뭐 어쨌든 대표는 실형을 받았고, 그런데 이 시점에서 10조짜리 회사가 매출이 100억이 안 됐고 적자가 500억 이상 나고 있었다라는 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거, 이런 걸 보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 만약에 샀다 해도 여기서 팔고 아예 사지를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이런 기회를 또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 빼앗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잘했다 못했다 요거를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경고를 해드린 거고, 그게 일종의 예방이 됐다면 아주 유익한 활동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노레일은 뭐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 가치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주가도 뭐 시장 흐름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반응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고 또 그런 거를 굳이 급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좋게 생각하시면 이런데 또 한편으로는 기회를 뭐 놓쳤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뭐 분명한 건 비정상이다. 지금 주가가.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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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잔 들었습니다. 예, 술 한잔 하시는 느낌인데,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거는 뭐 개인적으로 요런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사업이란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위험 대비 리스크를 따져보면 마이너스 한 30에서 40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못됐을 때. 그리고 잘 되면 한 10,000%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다른 일반적인 종목으로도 마이너스 30 얻어맞는 경우가 허다한데 한 번은 뭐 해볼만 하네. 그러면 그 안에서 있을 수 있는 뭐 노무 관련 문제나 인력 수급 등등 그런 거 일단 저지르고 나서 극복을 하자라는 게 따져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한다 안 한다의 문제인데 이걸 할 거라고 마음 먹었는데 이 뭐 예를 들어서 노조가 생기면 어떡하지 등등 그런 걱정하는 거 뭐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안 한다면 모를까. 예, 그래서 가서 부딪혀서 무조건 해결을 하는 걸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성공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라면 한번은 승부를 볼 만한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연히 저한테 기회가 와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항상 그렇지만 제가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공을 아주 많이 들이고 그 공을 한 10개 정도 들이면 1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9 개는 하다가 틀어지고 하다가 틀어지고 이런 일이 많아서 뭐 이번 것도 사실 정말 시작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예,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말씀드릴 건데 정식으로 금감원에 신고하고 공모를 한번 해 볼까. 예. 그런 계획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또 이 좋은 걸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 예. 또 이렇게 또 후회를 하시면 또 이거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유안타 증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제놀루션 제 선물에 의해서 제놀루션까지 해서 최근에 거의 한 300만 원 까인 것 같은데 기분이 만만치 않게 예, 한 3천 까인 거 이상으로 기분은 별로입니다. 시간의 매매는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디 있지? 9분. 요거 9분. 예. 여기서 누르시면 시장가로 주문을 넣을 수도 있고 조건부 지정부터 해서 여기 다 있습니다. 요 아래 지금 잘려서 안 보이는데 시간 외 종가, 시간의 단일가 요런 것까지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의 단일가 주문을 하시고 싶다. 요렇게 요 81번을 선택을 하셔 가지고 요렇게 주문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의 단일가로. 아주 간단합니다. 요것 때문에 또 보여드리기 싫은 저의 손실이 예, 드러났는데 또 다시 댓글 확인으로 가겠습니다. 예, 하이로닉 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로닉.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뭐 오래 겪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급등하는 종목들 저런 거 한번 먹고 나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런 거에선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그냥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할 때 사서 적정평가, 고평가되면 팔고 고평가된 종목들 안 사고 예, 뭐 그렇게 하고 뭐 만약에 사고 싶으면 아주 조금만 하고 불량식품 같은 거 재미로 그냥 조금씩 건드려 보고 예, 그래야 또 지루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뭐 특별히 나빴다는 기억은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항상 급등하는 거 보고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제 그 욕심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한번 내지르게 되고 그 내지른 결과로 인해서 또 잘못되는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남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개념이 이렇습니다. 내가 저기서 샀으면 여기서 이만큼 먹었을 텐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여기서 만약에 많이 샀다. 아주 많이 샀다. 안 올라갑니다. 누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올려주겠습니까? 안 올라가고 그러면 진짜 뭐 손톱만큼 샀다. 그러면 이제 영향을 못 주니까 올라갈 겁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버틸 수 있을 것이냐? 못 버팁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버틸 수 있다. 정말 잊어버리고 있다가 열어봤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금액이 작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큰 돈으로 뭐 급등주에 들어가서 수익이 난다?
정말 우연히 사놨는데 우연히 뭐 교통사고 같은 게 나서 병원에서 한 몇 달 누워 있게 됐고 근데 그 사이에 우연히 세력이 들어와서 주가를 아주 급등을 시켰다. 이 경우가 아니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려면 그래도 수량이 많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주주 명부상에 수량이 많으면 그 부분에서 매물이 쏟아지는지까지 다 체크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을 것인데 이걸 지금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순간 순간 생각이 안 납니다. 예, 그럼 하이로닉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일단 이 시세를 주도하는 쪽에서는 일단 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털고 그리고 상승도 한 차례 상승이 있다가 두 번째 상승이 나왔으니까 이게 시세 끝일 수도 있다. 아니 이렇게 조금 올리고 시세가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만 이제 이 종목은 실적도 뒷받침되고 시가총액도 1000억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시세 끝나고 크게 망가진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단 이 거래량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18일 거래량이 많이 빠지면 추가 매수하고 이런 쪽으로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주가가 이 상승 시작했을 때 가격 4,000원대 중반까지 밀리면 그런 고민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그럼 이게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려면 이 거래에서 물린 사람들 거 다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만한 에너지가 있겠느냐 작은 종목에서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노레이 뭐 아주 충실하게 요 매물 소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매물 소화를 하는 종목이 제노레이 말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종목 하나가 있는데 요 매물 소화 이후에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뭔가 많이 갖고 있는 쪽에서 나눠서 팔았을 때랑 아니면 앞으로 주가를 올리는 능력이 있는 쪽에서 샀을 때랑 두 가지 모두 같은 매물 소화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도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데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가 있다는 게 모든 경우의 순위가 주가에서는 더 이상 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냐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노레이 같은 경우는 자사주라는 비교적 확실한 어디서 사는지 확실하게 드러나 있고 여기서 사는 게 많은 부분에서 계속 소화를 하고 있고 이 매물들을 그 매물은 또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지친 투자자들이 내놓을 거고 그러면 뭐 얘기가 간단해집니다. 자사주는 사서 없어집니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소각을 하지 않더라도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자사주 매수할 때 팔았던 쪽은 아 지루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더 이상 안 되겠어 하고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란 게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제노레이가 이러이러해서 괜찮을 것이다.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달리 실적이 못 나오네?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어떤 변수가 생겼네? 이랬을 때 매도하는 것이야 문제가 없지만 왜 이렇게 안 올라라고 지루해서 매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루해서 매도하는 것은 그나마 지루해서 매도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서 나가는 그러니까 인내심이 바닥난 투자자들이 나가는 거고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사람들만 남아있는데 그 팔 사람들 주식을 가져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밑에서 한 8,500원에 다시 살 기회를 준다? 뭐 거의 대부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장은 곰도 이익을 내고 그리고 황소도 이익을 내는데 돼지는 이익을 못 냅니다. 그러면 이 인내심이 바닥난 분들은 어떤 제노래에 대한 평가 자체가 결국은 주가가 당장 오르지 않아서
너무 많이 기다려서와 같은 개인적인 어떤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이유로 팔았다는 것은 결국 '도저히 못 견디겠다. 안 오른다 이거는.' 하고 팔았다는 겁니다. 즉 예측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예측을 해 버린 건데 그 예측이 맞으면 다행이겠지만 대부분 그 예측은 맞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노레이가 이 매물 소화를 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점점 '매도할 사람들이 없어진다.'라는 거. 요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아무리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만드는 쪽이 없다 하더라도 좋은 실적 발표하고 앞으로 계속 시장이 뭐 안정이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가고 안 내려오고 올라가고 안 내려오고 이런 과정들을 밟으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노래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이 없고 짜증이 난다는 거지만 그 짜증이 나는 분들도 이번에 팔고 나가시게 될 거고 그리고 더더욱 담백하게 움직여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놀루션은 별거 없는데 제가 물려 있습니다. 요 변동성 범위 하단까지 왔고 예 물려 있고 그거 뭐 굳이 뭐 금액이 크지가 않아 가지고 안 보여 드렸으면 좋겠지만 또 그거 보여 드리니까 살짝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끄러운 건 이제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뭐 제가 잘못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이런 건 알면 보여주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계좌를 보여준다는 게.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쪼끔 그렇다는 거고 뭐 제가 이걸 산 거는 말씀드렸지만 결국 계속 실적이 나오는 회사고 지금 외국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뭐 미국에서 지금 3 개월 계시다가 오신 분한테 들었는데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하고 달리 굉장히 인식이 좀 나이브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스크 안 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어떻게 좋게 생각하면 통제에 잘 따르는 건데 미국 외부에서는 한 30% 정도 마스크를 쓰고 대부분 감기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는 거에 대해서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왜냐하면 문 닫으면 문을 열었을 때 예상되는 이익을 전부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니까. 예 참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은 그렇게 돈을 합리적으로 펑펑 쓸 수 있으니까 좋고 그리고 북유럽의 복지 국가들은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북해에서 석유가 나니까. 스웨덴은 광물 자원하고 이 목재 같은 거 어쨌든 이런 게 사실 공짜로 얻다시피 하는 거니까 그 공짜로 얻다시피 하는 거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그래서 잘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한국은 사실 뭐 석유든 뭐든 공짜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 뭔가 부가가치가 돌 만한 게 없다 보니까 재정의 집행에 있어서도 짠돌이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좀 뭐 우선순위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예. 왜냐하면 이제 뭐 저도 소상공인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입장이다 보니까 직장인 직장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한참 된 이야기지만 제가 한 7년 전부터 해 가지고 7년 전, 12년 전, 12년 전에서 7년 한 5년 동안 이제 또 열심히 그런 뭐 소개도 받 해 주고 뭐 또 그런 제안도 받고 그랬지만 뭐 제가 어디 뭐 빠지고 뭐 재력이 빠지고 이런 것도 아니지만 뭐 제가 정상적인 직장에 다니는 게 아니라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저 주식으로 치면 저평가를 받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래 그거밖에 안 될 수도 있지만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그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노동법으로 뭐 보호도 해 주고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도 나오고 그렇지만 소상공인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보호받지도 못하고 휴일에 쉬지도 못합니다. 쉬는 게 그냥 마이너스니까. 직장인들은 뭐 휴일날 쉬면 봉급에서 20만 원 깎입니다 그러면 누가 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쉬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그만큼 힘들어지는 건데 아무튼 그런 차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쪼끔 보호가 필요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따지면 소상공인들한테 쪼끔 더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직장인들은
코로나지만 그대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소상공인들만 자기 영업에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얘기가 또 흘러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외국은 좀 나이브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뭐 직접 PCR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진단 키트 같은 걸로 뭐 자가 진단을 하고 증상이 있다면 그리고 이제 증상이 심하면 가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거의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단 키트가 앞으로 계속 쓰이게 되는 앞으로 향후 한 2-3년 계속 쓰이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코로나에 대한 뭐 코로나가 끝났다. 사실 사회 현상적으로는 전혀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답답한 상황인데 뭐 진단 키트들은 그리고 매출과 이익이 그대로 발생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 전혀 끝난 게 없지만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휩쓸려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일시적으로는 과하게 빠진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이런 수렴을 하고 나서 한 번은 또 방향을 잡지 않을까. 예, 요런 또 생각을 가져봅니다. 요렇게 수렴하고 나서 한 번은 또 방향이 있지 않을까. 이 방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뭐 할 수 없이 패배를 인정해야 되는 거고.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제가 샀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뭐 조금 하반 경직성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사시면 저보다 싸게 사시니까 뭐 제가 좀 편하게 권해드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아까 저기 하나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불량식품입니다. 불량식품이고 이름이 플레이그램이라는 종목입니다. 플레이그램. 네,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고 더 오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비하면 아주 상황이 나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종목이 이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딱히 특별한 건 없습니다. 부채 비율이 낮지만 사업적으로 아직 크게 이익을 보지는 못하는 상태고 그런데 여기서 약간 뭔가 수상한 게 있어가지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불량식품입니다. 예. 그래서 요 신규 사업 진출에 요 소프트웨어 개발이란 이 아몬드 컴퍼니라는 걸 인수를 하는데 이게 뭘까? 뭐 하는 데일까?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서비스 플랫폼 만들고 그런 데인데 뭐 사실 의미는 없는 예, 그런 겁니다. 이게 어쨌든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네. 예, 기존 사업은 똔똔이 하는 것 같고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생각에 확장을 해보면 이 플레이그램이란 종목 자체로는 매력이 없지만 현금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기 유형 자산도 없고 현금만 갖고 있습니다. 즉 신규 사업을 하려고 이제 돈을 모아놓고 있고 주가가 올랐다는 것은 뭔가 신규 사업에 대한 비전이 괜찮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가 이제 그렇게 살 거니까. 그렇게 보면 그러면 소프트웨어 쪽에서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확신을 갖고 별거 없는데 본업도 뭐 그저 그렇고 그런데 확신을 갖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 그것도 800원 이하에서 3,000원까지 한 4배 정도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그런데 또 잘 버티고 있다. 예, 요거는 뭔가 있을 것이다. 뭐 요런 관점에서 보면 소프트웨어인데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강하게 지를 수 있는 거는 그거 뭐 가상화폐하고 관련된 게 아닐까. 이 정도로 한번 추론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매도 거래량도 없고 아직까지 이전의 상승 자리들, 이전에 밀렸던 자리까지 와서 누르고 다시 가는 상태니까 뭐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불량식품이라서 뭐 절대 100만 이상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있을 것 같다. 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가상화폐하고 연관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 한 번 더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LG화학 오늘 이상하게 제가 좀 혀가 긴 것 같은데 조금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LG화학은 이미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생각했으니까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이미 또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의지의 문제인데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기 계속 외부에서 일정이 하루에 2개씩 잡혀 있다 보니까 집에만 있었으면 이거 매도하지 않았을까 뭐 요런 생각을 했다가 정말 그랬다면 전날에 뭐 예약 매매를 걸어 놓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결국은 이게 뭐 제 마음속에서조차도 '에이 설마 이게 이렇게까지 내리겠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직장 그만두고 전업 투자를 하면 정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리는 게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일단 LG화학에 투자했던 자금이 LG에너지솔루션으로 가는 교차 매매 수요 때문에 빠지게 될 거고 그게 이제 당분간 영향을 주면서 다시 저점을 이탈할 수 있는 그리고 청약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그동안 주가 관리했던 부분이 빠지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LG에너지솔루션 주가도 뭐 장 초에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상장 초에 결국은 공모가를 하회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 예 그리고 한국 증시에 상장하는데 외국 증시하고 비교해 가지고 공모가 뻥튀기 한다는 것도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증시 좋을 때 중국 철강 업체들이 포스코의 한 2배 이상이었습니다. 가치 대비 주가가. 이건 결국 뭐 사업이 더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시장의 영향인데 그러면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할 때 그 한국 증시에 상장도 안 되는 CATL을 갖고 비교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카카오가 상장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이거 외국 증시에 상장된 종목하고 비교해 가지고 미래 가치 산정한다는 거 요건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상장 안 할 텐데 기업들이 상장해서 고점 때려 가지고 개인 투자자한테 다 떠넘기고 시장에서 자금만 빠는데 그런 회사들이 상장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고 좀 피해만 주는데. 예, 그런 생각이고 어쨌든 LG화학은 앞으로 주가 관리가 끝났으니까 계속 약세 흐름을 전개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상승했으니까 OCI를 봐야 되는데 예, OCI는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하락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태양광 보조금 주지 않는다고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고개가 꺾이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이제 패널 가격이 안정. 그러면서도 유가가 올라 가지고 장기 계약 발전 단가가 높은 이런 상태가 되면 공장 지붕은 뭐 아무것도 활용도가 없는 상태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됩니다.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은 OCI에게는 좋지 않고 한국전력에게도 좋지 않지만 태양광 발전을 하는 쪽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도 뭐 노후 연금 대신에 태양광 발전을 한 500kW만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아마도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는 수익이 나지 않을까? 예.
대출로 설치해서 빼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뭐 요런 거니까 뭐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그렇게 하기엔 지금 환경이 아주 좋다라는 거. 그리고 또 얘기가 새는데 뭐 제가 거주하는 인근이 이제 뭐 이렇게 지리산에 막혀 있다 보니까 눈도 잘 안 내리고 날씨도 따뜻하고 그래서 일조량이 타 지역 대비해서 조금 많은 편입니다. 지붕도 많고 공장들도 많고.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태양광 사업이 이 경남 지역에서 좀 상대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쪽으로 또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잘하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도와드리면 이제 그분도 좋고 공장 갖고 계신 분들도 노는 지분 그냥 빌려주든지 태양광 설치해서 또 이익을 만드니까 좋고 예, 서로 좋은 일을 중간에서 하게 되니까 뭔가 복 받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OCI는 보통 유가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10월 초까지는 유가하고 연동이 됐다가 지금은 반대로 움직이는 게 태양광 보조금 수요가 많은 이 미국하고 중국 쪽에서 태양광 보조금 영향이 크다. 그리고 시장 주도권을 중국 업체에 뺏겼기 때문에 중국 업체가 작정하고 물량 밀어내버리면 또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이 OCI가 60만 원, 70만 원 갈 때하고 비교해서 지금은 상당히 그 경쟁력이 많이 줄어든 상태. 그리고 그 사이에 적자를 보면서 기업 가치 자체가 훼손이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예전 가격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그리고 유가하고 연동까지 안 되니까 더 매력이 조금 떨어지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게 이제 수요를 또 자극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한 다음에는 또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